어느 날 스팸 전화가 왔어요. 스팸 처리가 되면서 발신자 번호 옆에 불법 도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도박이라는 게 불확실한 승리에 가장 확실한 돈이라는 매개체를 걸면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정직하게 돈을 번다면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성인들은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이용해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요즘 쌀먹이라는 말도 있는데 게임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하죠.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간과 감정 그리고 능력이 들어간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일부 성인을 비롯한 몇몇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또는 도박빚을 갚기 위한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게 현실이잖아요. 도대체 왜 도박을 하는 걸까? 작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과학적인 부분을 살짝 보면 승리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오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게 적당히 나오면 살짝 흥분 상태가 되면서 인간이 살아갈 의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과하거나 부족하면 ADHD부터 조현병, 치매, 우울장애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간질간질하게 이길 때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도박은 짧은 순간에 많은 승패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중독된 후엔 손발이 없어져도 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도박을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복권도 도박의 종류 중 하나고, 그 외에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첫싸움, 그리고 체육진흥 특별권,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건 체육진흥 특별권, 가장 흔하게 불리는 이름 스포츠 토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박이라는 단어를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민해지죠. 어른들이 모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부터 어릴 적 친구들끼리 했던 판치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 게임 또는 내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도박인 것 같기도 하고,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은 살짝 애매하거든요. 결론만 먼저 말하면 일시적인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대법원에서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거든요.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에서 바라본다는 것 같은데, 한 3일쯤 굶었나? 길을 가다 정말 우연히 내기를 하는 거 본 거지.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서 주머니를 뒤져봤어. 근데 먼지와 함께 단돈 100원이 있어서 100원짜리 도박을 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포츠 베팅 사업인 스포츠 토토, 프로토는 많이 들어봤어도 체육진흥 특별권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것 같은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스포츠 활성화와 국민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축구와 농구 종목으로 발매가 된 합법 도박 사업이거든요. 간혹 불법 사설 토토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베팅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시선도 간혹 있지만, 토토라는 명칭은 수탁사업자인 스포츠 토토 코리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사업이자 고유상호거든요. 게임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승무패를 맞히는 승부식과 득점, 실점을 맞히는 점수식, 승무패와 득점, 실점을 동시에 맞히는 홍합식, 우승자, 등위, 특전 선수 등 팀 또는 선수의 성적, 기록을 맞히는 특별식으로 나뉘거든요. 스포츠 베팅을 만든 사람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를 분석하고 보고 싶은 경기 또는 응원하고 싶은 팀에 돈을 걸고 쫄깃하게 즐기라는 건데, 모든 일에 양면이 존재하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슬슬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스포츠 경기 열기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거고, 불법 스포츠 베팅의 수도 함께 증가할 거라 예상하는데, 제4차 불법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처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9년 기준 합법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만 약 22조 7천억 원, 불법 사설 도박의 시장 규모가 4배인 약 81조 5천억 원, 스포츠 토토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5조 1천억 원, 그중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시장 규모는 약 21조 원으로 봤는데, 대한민국 국방비가 22년 기준 약 54조 6천억 원쯤 되니 불법 사설 도박 시장의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 국내에도 합법 스포츠 베팅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할까? 불법 웹툰 사이트에 불법 온라인 도박 배너까지. 광고가 판을 치니 접근 자체가 너무 쉽고, 당장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많은 양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또 다른 이유는 불법 베팅 사이트에 적혀있던데,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이벤트, 프로모션이 많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또한 스포츠 토토, 프로토와는 다르게 과열되는 베팅을 막기 위한 한도가 없죠. 속인, 속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마초가 불법인 나라의 국민인 한국인은 해외 합법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스포츠 토토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독점을 이용해야 하니 배당금이 굉장히 낮을 뿐더러 열심히 분석하고 운을 더해 굉장히 낮은 확률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니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죠. 과열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에는 판매조차 안 하고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경기조차 빠질 때가 있으니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불법 스포츠 베팅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까지 있거든요. 불법 도박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해외 서버로 인해 단속이 어렵고, 도박을 한 사람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 때문에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도 불법 도박을 억제하고 합법적인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게임업계에서 했거든요. 2020년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게임머니
게임머니를 통해 베팅하는 스포츠 베팅 게임의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NHN 한 게임의 승부 예측, 넷마블 계열사, 젠팟의 민조이스포, M게임의 윈플레이, 넵튠의 따다까지 서비스를 론칭했지만 베팅 게임 내의 미니게임을 통해 져주면서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명 환전상이 나타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사실상 전멸 상태거든요. 요즘 메타버스니 NFT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블록체인과 NFT가 결합된 새로운 게임의 시도도 보이는데 이마저도 사행성 게임물로 보는 규제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죠. 이탈리아의 AC 밀란부터 발렌시아 CF 시절의 이강인 선수, 레알 마드리드 시절의 우리 형에서 이제 너네요. 이들의 가슴에 있는 유니폼 스폰서의 로고, 비윈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때 레알 마드리드의 메인 스폰서로 매 300억을 냈던 비윈은 사실 오스트리아의 스포츠 베팅 기업이거든요. 현재는 챔피언스 리그의 하위 리그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주필러 프로리그, 발렌시아 CF,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FC 쾰른의 오피셜 파트너를 맡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베팅 업체 bet365의 경우 3,0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해 확률을 정하는 사업이니 IT 관련 직원들의 숫자도 많고요. 영국과 아일랜드 UFC 공식 베팅 파트너까지 하고 있어요. 해외 구단의 경우 유니폼에 베팅 업체의 이름이 있죠. 물론 국내에도 스포츠 토토를 유니폼에 걸고 있는 팀도 있지만 스포츠 베팅을 스포츠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선이 국내와는 차이가 좀 있죠. 2020년 메이웨더의 인스타그램에 A Right Win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로페즈라는 선수에게 6,500달러의 돈을 베팅해서 26,650달러의 돈을 벌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더 과거로 내려간 UFC 챔피언 맥그리거와의 복싱 경기에서 자기 자신의 TKO 승리에 베팅을 하려 했었다고 해요. 출전 선수가 베팅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 베팅을 못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자기 자신에게 베팅을 하는 건 승부 조작이 아닌가. 물론 자신의 TKO 승리에 걸었으니까 자신감 하나는 존경스러운데, 스포츠 베팅의 또 다른 양면은 인간이 컨트롤하는 경기 그리고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 승부 조작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베팅에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요.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를 표현하는 정말 멋진 말인데 알고 보니까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느낀 감동은 파사삭 부서질지도 몰라요. 이미 연출된 걸 본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텐데 말이죠. 미국 승부 조작의 경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블랙삭스 스캔들, 메이저리그 최초의 승부 조작 사건으로 8명이 영구 제명을 당했죠. 이탈리아의 경우도 토토네로 스캔들, 칼초폴리 등 정말 큰 승부 조작 사건들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2000년 후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와 같은 메이저 종목뿐만 아니라 e스포츠, UFC, 경륜, 경정 등 선수들이 연루되어 리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K리그의 승부 조작 사건의 경우도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국내배를 막론하고 스포츠 베팅이 승부 조작이라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북미와 유럽에선 스포츠 베팅을 왜 놓지 못하는가? 미국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18년 프로맨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이후 4년 사이 미국인들의 스포츠 베팅 금액은 하나로 159조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국내의 6개 스포츠 리그의 팬을 대상으로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NFL을 제외한 5개의 리그에서 과반수 이상이 스포츠 베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뉴저지의 세금 중 13%는 스포츠 베팅을 통해 거둔 세금이고, 1949년부터 합법화해온 네바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네바다로 건너와 베팅을 한다고 해요. 국내에는 규제가 많아 불법 스포츠 베팅에 판을 치는 이 상황은 국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박사업, 즉 체육진흥 특별권을 통해 국가는 돈을 벌었지만 이 수익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국가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고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부터 유소년,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거든요. 스포츠 베팅으로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개념을 버리고 제작자의 의도처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자유시장 내에서 적당한 규제 아래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지가 중요해요. 해외 국가의 합법 베팅 사업의 경우 불법 스포츠 베팅을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시장, 즉 불법 베팅 시설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의 환급률과 상품의 다양성 강화, 모바일 발매 채널을 운영하고 경기 진행 중 참여까지 다방면으로 운영하려 노력 중이거든요. 스포츠 베팅 관련 캠페인을 살펴보면 불법을 이용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기대값이라고 하죠. 어떤 확률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을 말하는데, 승과 패를 나눴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지만 틀리면 내가 걸어둔 돈은 모두 사라지고 맞췄을 때의 기대값은 배당률이나 세금으로 인해 내가 건 돈의 2배가 되지는 않거든요. 단순 불법의 근절과 한도 제한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게 아닌 사회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 베팅은 선수들의 기량 분석에서 시작하기에 카지노와 같은 우연적인 요소와 다르게 단순 도박과는 시선을 달리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로또도 국가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행산업 중 하나거든요. 결국 합법 도박이지만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들에게 도박 중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 베팅은 도박인가 레저인가? 선행되어야 할 건 불법 베팅을 근절하고 합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대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도박이라는 인식만 남는다면 하나의 놀이문화로 인식하고 있던 이용자들은 도박꾼, 도박 중독자들로 남을 거고 앞으로의 발전은 없을 거예요. KCI에 등재된 스포츠 베팅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관련 논문 수 자체가 굉장히 적고 도박 근절에 관한 논문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해외에선 스포츠 산업으로 인정하기에 관련 연구들과 논문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주변에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나요? 여가를 위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포츠 베팅은 도박인가 레저인가? 그리고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